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봤냐면 한국 평균 자산이 4억이다. 요런 뉴스, 요런 이제 동영상 같은 것들을 봤어요. 근데 이게 평균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모두 다 막 4억 정도는 기본으로 들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죠. 그러니까 너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어떤 세력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게 평균의 함정이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0.05%인데요. 0.05%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전체의 절반 이상입니다.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이분들이 갖고 계세요.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평균값이 올라가 버려서 4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자산이 그래프가요. 2023년도 12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때 조사한 겁니다. 순자산 구간은요. 음수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5억부터 10억까지. 10억에서 20억 사이, 20억에서 50억 사이, 50억 이상이죠. 요것이 대한민국 가구 수가 5,900만 명, 5,900만 명이지만 4인 가족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네요. 3인 가구네요. 평균 3인 가구네요. 그래갖고 2,200만 명. 자, 2,200만 가구 중에, 자, 1,100만 가구, 절반에 해당되는 1,100만 가구가 음수, 마이너스예요. 빚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50%, 절반이, 아예 자산은 없고, 부동산, 현금 전체 포함한 겁니다. 부동산, 현금, 자동차, 금은 보석, 이런 거 전체 다 포함한 거예요. 부채를 빼고, 순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 빼고 순자산만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가구가 우리나라가 2,200만 가구인데 반절 이상은 빚쟁이야. 돈이 없어. 빚잔 채우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50만 가구입니다. 이 1,100만 가구입니다. 50%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1억 사이. 0에서 1억 사이가 400만 가구입니다. 18.2%죠. 1에서 2억 사이가 300만 가구입니다. 13.6%라고 그래요. 2억에서 3억은 200만 가구. 3억에서 4억은 100만 가구. 4억에서 5억은 50만 가구. 5억에서 10억은 40만 가구. 10억에서 20은 10만 가구입니다. 20에서 50억인 사람은 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50억 이상을 들고 있다. 1,00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면 그 숫자죠. 1,000가구지만 3,000명 정도에 해당이 되죠. 0.005%요. 그리고 10,000명이지만 곱하기 3을 해주면 3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가 왜냐면 식구니까 엄마, 아빠, 아기. 그죠? 식구니까 0.5%.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나는 혼자예요. 나는 부부만 있어요. 우린 애들이 없어요. 우린 부모가 없어요. 이런 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평균적으로 요러한 환경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음수에서 여기까지가 50%, 18.2%, 13.6%. 그러니까 여기가 이 세 개를 합치잖아요. 81.8%예요. 82%란 말이에요. 82%. 2억도 없대. 2억도 없는 놈이 82%예요. 우리나라에서. 자, 우리나라의 평균치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럼 상위 20%야. 지구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럼 상위 20%예요. 왜냐? 거지도 우리나라를 겪어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지도 한국말을 해요. 우리나라에 태어났는데 거지야. 근데
우리나라 호떡 다 먹어봤지. 와이파이 다 사용해봤지. 응. 또 거지의 환경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더 좋아. 왜? 와이파이 다 되지. 거지도 핸드폰 다 가지고 있지. 와이파이 빵빵 터지지. 또 공중 화장실 다 사용할 수 있지. 공원 그냥 도시 정비가 다 된 그 공원 다 누릴 수 있지. 버스 다 타고 다닐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지도 이 지구에선 상위 20%에 해당되는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대한민국 중에서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순위를 나눠 놓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20등 먹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20등 먹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20등 먹은 거예요. 상위 20% 안에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상위 20%에 든 거예요, 이게. 네, 여기서 또 상위 20%는 어디요? 또 상위 20%는 자 보세요. 여기 중에서 상위 20%는 여기예요. 5억 이상 들고 있으면 상위 20% 안에서도 또 상위 20%야. 그럼 얼마죠? 상위 20%라는 것은 2는 4%네요. 4%까지가 어디요? 여기네. 5억. 4, 5억. 4억 갖고 있으면 상위 20% 중에 20%야. 4%란 말이야. 4%. 4%에 드는 거요. 2%, 3%, 4%. 그죠? 4점 몇 프로죠? 2%, 3%, 4%, 4%, 4점 몇 프로죠? 4% 안에 드는 거. 여기 5억 이상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5억 있으면 20%에 20%. 전체 국민의 4% 안에 든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기준점이 어디냐면 2억이요. 2억 이상만 있으면 18.25% 안에 드는 거요. 선생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순자산이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3억은 빚이야. 그러면은 내 순자산이 2억은 돼야. 말하자면 2억은 돼요. 그죠? 3억이 빚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죠? 근데 부동산이 폭락해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이 자, 여기서 여기 이 구간에 있는 애들을 얘네들은 냅두고 여기는 빼고 왜냐? 2억도 안 되면은 저기 대출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 있어도 수입이 안 된다 어찌다 까탈스럽게 해가지고 여기서 절반밖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가구들 중에 여기가 3, 4, 5, 6, 700만 가구요. 여기가 700만 가구요. 야를 빼면 자, 2, 3, 400만 가구요. 400만 가구에다가 600만 가구. 600만 가구가 지금 금융노예로 포획이 됐어요. 이번에 아파트를 다 샀다고요. 내가 2억 갖고 있는데 자, 똑같은 2억이라도 현금으로 2억을 갖고 있다 하고 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은 처지가 이제 다르는 거예요. 처지가 어떻게 다르냐?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2억은 내 돈이고 3억을 빚졌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3억으로 떨어지면 빵원이야.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가요. 2억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들고 있는 순자산이 아파트 5억짜리를 들고 있다 지금. 그럼 어디로 추락할랑가 몰라. 어디로 추락할랑가 모르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경제 성장기에는 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10억짜리가 될 수 있었으니까 7억이 뻥튀기가 되는 거죠. 5억 자기 자산이 2억 갖고 있다가 7억이 되는 거죠. 그지만 경제 하락기라는 하락기에 접어들었는데 내가 5억짜리
아파트로 들고 있다. 2억은 내 돈이고 3억은 빚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빵인 거예요, 지금. 빵으로 내려가는 거는 순식간이요. 근데 이걸 무너지면은 여기에 있는 600만 가구가 난리가 날 테니까 부양시켜줄게. 정부에서 부양시켜주겠다다 이러면서 계속 PF 대출이고 뭐시고 해가지고 계속 부동산을 받치고 있습니다. 안 떨어지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2023년이라는 건 뭐요? 지금 봐봐요. 2020년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자산 폭등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품이 끼어 있단 얘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자산에 거품을 껴서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거품을 낀 상황에서 이만큼인 거예요. 그렇다면 2025년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6년도, 2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산 거품이 꺼지고 나면 우르르 다 무너져. 아파트 산 사람들은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폭락을 시키냐 안 시키냐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는데 그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무엇이냐? 전쟁이 안 일어날 마지막에 너구들 끝까지 말 안 들어? 그러면 인양반들이 어떻게 하죠? 인양반들이 진짜 세력입니다. 인양반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진짜 세력. 인양반들입니다. 인양반들. 근데 인양반들이 여기에서 포획을 못한 애들이 있네? 쉬어보세요. 100만 가구가 빠집니다. 100만 가구가 빠지고 여기 400만 가구 있죠. 조금이라도 들고 있는 애들. 400만 가구, 100만 가구 합치면 500만 가구입니다. 100만 가구, 400만 가구, 아직 500만 가구가 살아있네? 안 속았네? 아파트를 안 샀어?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인플레고 뭐시고 부동산 사라, 좋은 말로 할 때 사라,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끝내 안 잡힌다. 500만 가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좀 더 레이스를 당길 수가 있죠. 레이스 아직 한 번 더 걸어봐 한 번 더 이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500만 가구가 아직 살아있어. 코로나 때 그럼 빚을 낼 수가 있는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내들을 이제 아직 포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 600만 가구 그 전에 300만 가구 정도 포획해 놨다가 코로나 때 마저 포획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여기 아직 살아있는 500만 가구가 있어. 저놈들이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은 또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쟁이 안 가려면 이게 다 잡혀야 돼요. 500만 가구가. 전쟁 하기 전까지 너네가 잡혀줄 거야? 그러면 전쟁까지는 안 가. 그죠? 근데 전쟁도 가. 왜? 국가 자산을 내 걸로 만들려면 전쟁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학관계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500만 가구가 살아있다는 것은 레이스 한 번 더 땡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갖고 자, 그러니 살아있는 당신이 만일 1억 갖고 있다. 혹은 2억 갖고 있다. 부동산이 아닌 1억 갖고 있다. 2억 갖고 있다. 3억 갖고 있다. 10억 갖고 있다. 우리 구독자님들 엄청나게 부자들 많죠? 자, 근데 그 양반들이 자,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잡히려면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셔야 됩니다. 자산 시장에서 끼웃끼웃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나는 돈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돈이 조금밖에 없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미 1% 안에 든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 자기가 1% 안에 든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자기는 아니래.
아니 당신이 1%야. 당신이. 내 영상 듣고 있는 당신이 1%예요. 제발 이 언론에서 나오는 이 평균의 함정 여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당신이 지금 포획 대상이에요. 마지막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포획 대상이 당신이란 사실. 그냥 가만히 인양반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다면 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억만 가져도 18%라는 사실. 2억만 가져도 18% 안에 들어요.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